이것보다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지역이 아닌 곳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정고점 80%대에 해당되는 곳들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얘기했습니다. 자, B아파트는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B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회예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10월 11일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3년 2개월에 긴축의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인하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결과치는 다 달랐습니다. 강력한 폭풍의 핵처럼 이 시장에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거는 이제 다들 눈에 익으셨죠? 하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냐 하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시켜놨죠. 이때 전혀 잘 몰랐던 단어들을 다 알게 돼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됩니다. 0.5%, 0.75, 1% 이렇게 인상을 시키는 걸 이때 우리가 알게 됐고, 사실 이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런 금리 인상의 기침을 콜록콜록 한번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침 한 번에 몸살을 알아버렸죠. 그때 기억나시죠? 고점 찍은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마이너스 30%, 40%까지 완전히 급락하는 상황이 이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도 9월 18일 날 5.5% 하던 금리를 이제 0.5% 빅컷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국들이 이미 금리 인하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거기도 이제 힘들어. 거기 역시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기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보다 가장 늦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었고,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은 완전히 불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켰다라고 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단히 망설이는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부터의 이 추세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예측을 하는 방향에 따르면 인하의 방향으로 포커스가 잡힐 것이고,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대세 중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인하기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자,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에 3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습니다. 1차 2008년에서 2009년도 5.25%에서 2%까지 무려 3.25%의 엄청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2차 인하 시기 보면 3.25%에서 1.25%까지 여기는 한 2%가 단행이 됐고, 그래서 3차 인하 시기를 보면 1.75에서 0.5%까지 1.25%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폭의 인하를 시켰던 시기가 언제죠? 1차 아닙니까? 1차? 사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반면에 금리 인하가 작을수록 더 작은 폭의 상승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의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1차 인하 시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이너스 3.25%나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인하 시기 거의 마이너스 2%, 3차 인하 시기는 마이너스 1%의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 폭이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론상으로 봤을 땐 집값이 매우 높게 상승을 해야 돼. 불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의 결과치를 보면 마이너스 1.7 전국적으로, 서울은 마이너스 2.4%.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2차, 3차 인하기를 보게 되면 이때는 2%, 1%로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말 불장이었죠. 전국적으로 6.8%, 서울이 3.1%. 자, 3차 인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2.3%, 서울은 3.7%로 불장이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 돼 있고, 자,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08년도, 2009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고요. 해외도 안 좋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이요. 미분양 물량 16만, 17만 가구로 가장 많은 수치가 이때 나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집을 살 사람이 없어. 아예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던 거죠. 수급이 완전히 불균형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하고 정반대인 상황이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이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이든 지방이든 배겨납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집을 사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봐도 알 수 있는 게 금리가 인하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시장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 부동산 가격에는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금리는 분명히 낮아지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으니까, 그럼 이 요인이 뭐가 들어왔길래 이 2차, 3차 인하기 때는 이 가격 자체가 불장을 만들어냈던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이 1차 인하기처럼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집을 파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집 팔고 나중에 가격 빠지면 그때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재테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반면에 이 시장 자체가 2차 인하 시기나 3차 인하 시기처럼 가격이 불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매수세에 들어서야지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와 만나게 될 변수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정책 기조, 공급 물량의 정도, 수요의 이동,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부동산 정책의 기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정말 어려워서 부양책을 써서 세제 혜택을 줘. 중과세도 없어. 중과세 다 빼버리고. 거의 오히려 집을 사면은 정말 취득세도 절반만 받아. 이런 부양책을 쓰면 금리 인하가 만나게 되면 부동산이 정말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부동산이 너무 뜨거워 죽겠어. 이거 잘못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강력한 규제라고 있잖아요. 규제랑 만나면 이 금리 인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세가 되는 거겠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죽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분양 가격이 정말 어제 분양가, 오늘 분양가, 내일 분양가 가격이 다 같습니까? 분양하는 시점마다 이제 1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사비도 높게 올랐고 분양 가격이 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신축값이 가장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쪽으로 전부 다 몰리는 거지. 앞으로 왜? 공급도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신축이 귀하고 얘네들이 돈 된다 하니까 이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게 1년 넘도록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축만 유독 시장에서는 가장 뾰족 나온 송곳처럼 튀어 올라갔던 거죠. 이거 어떻게 정부에서 가만히 둡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아예 대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는 시작됐어. 근데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게 대출인데 대출이 안 나와. 이게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겠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른 아파트나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미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세 번째 이유 얘기할 때 그때 다른 아파트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의 정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아시겠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냐, 이런 문제를 지금 보는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입주 물량 급감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공개된 데이터고, 이거 아마 이거 보고 되게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정 가구 수는 매년 46,700가구 정도 되는데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24년 19,000, 2025년 35,000, 2026년 2,300, 2027년 2,092. 이 연도도 아니고 이게 입주 물량 개수입니다. 취할 수 있는 새 아파트의 개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헌아파트입니까? 새 아파트입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원해. 근데 새 아파트가 이렇게 없다고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소리는.
수요는 4만 6천 가구에 항상 새 집을 구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니즈를 채울 수 없다면 이 가격들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쪽에 수요들이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런 수요는 더 폭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둔촌주공 때문에 물량들이 좀 늘어난 거지만은 26년, 27년 이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중장기적으로는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공급 물량의 정도가 너무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수요의 이동은 이래요. 정말 이 수요의 이동이라는 건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에는 양극화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부동산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갑자기 저희 인구 감소하는 지역 가갖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싶어 하는 생각 없잖아요. 그거 누가 가서 사? 여러분들은 이 금리 인하 이런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사고 싶습니까? 아예 앞으로 지역이 성장성이 있고 개발 호재가 있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지역, 돈 될 것 같은 지역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분명히 양극화라는 선이 분명히 거져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지만은, 자, 대출 규제 때문에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집값이 고가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중저가는 안 올랐어. 그럼 중저가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얘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얘가 지금 가격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많이 올라갔던 아파트를 따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중저가 쪽으로 당연히 이 수요가 이동을 한다고요. 이거 못 사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라는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대출 규제를 뚫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빌라나 비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터지고 역전세 맞고 공시가격 내려가고 거의 공시가 126% 룰 적용하고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고 아파트로 가고 싶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 자, 그러면 이걸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갔으니 당연히 이 빌라 쪽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죠. 자꾸 급매물이 나와서 팔리고 있으니. 그런데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니까 아파트만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마저도 이제는 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지. 아파트는 너무 비싸져서 대출은 안 나와. 결국 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거주할 만한 좀 깨끗한 빌라로 들어가자. 자,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매 안 되면 못 살 겁니까? 전세나 월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대출 금리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전세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자꾸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세 가격은 더 오르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요. 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의 외부적인 중요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 하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구하는 꿀팁과 비아파트를 구하는 꿀팁 두 가지를 다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요, 미친 가격이라고 했던 정고점에 거의 다 다른 지역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서초, 용산, 강남, 마포, 종로, 성동, 중동, 동작구, 강동구, 이 지역은 정고점 대비했을 때 90% 이상 가격이 도달한 곳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평균적으로 90%라는 소리지, 이 속에서요 신고가 넘어선 지역들도 있어요. 대단지의 역세권에 주변에 호재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낸 곳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금리 인하기에 정말 잘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많이 올라간 아파트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서 꼭 갈아타기를 어떻게든 그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요, 내가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이곳에 들어가서는 아파트를 사지 마세요.
내가 꼭 뭐 교육 목적이나 이런 목적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지역이 아닌 곳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정고점 80%대에 해당되는 곳들 많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또 교통도 생기고 업무타운도 생기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10년차 이내에 깨끗한 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데를 놓고서 지금 여길 와서 한다라는 건 돈 벌기 싫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당분간 나 돈 안 벌 거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본다면 이런 곳들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아파트 얘기했습니다. 자, 비아파트는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딜 가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회예요. 비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들 많이 올랐잖아요. 서초, 용산 100% 다 넘어버렸어. 이 지역들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빌라들 올랐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 아파트들 5억, 6억, 10억씩 올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빌라들을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재개발을 하고 있죠. 재개발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런 비싸진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높게 상승한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들은 최소 20억 이상 하는 굉장히 고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 기조는 아파트는 누르지만요.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겠다, 비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표 보고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파트, 비아파트는 이렇게 고르세요라고 큰 아웃라인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안에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은 솔직히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매주마다 세미나를 하니까 세미나 시간에 오셔갖고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질문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 세미나 할 때 다 녹여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듣고 가시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지금 잘 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은퇴나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큰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오십시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